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 주를 힘차게 여는 웰컴TV 월요일 라이브는 오늘도 멀리서 한다름에 달려와 주신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지난 주말 사이에도 국민의힘은 이제 영남지방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직접 알린다. 장동혁 대표와 지역 의원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장애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말에 부산과 울산 그리고 오늘 창원까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나 연설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보기 드물게 A4 용지 안 들고도 참 연설 잘한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장애투쟁 행보 그리고 이상하게 기성 언론들이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상대로 싸우겠다, 장애투쟁하겠다, 똘똘 뭉치자 하는 거에 자꾸 훈수 두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거든요. 요 좀 전반적인 어떤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박사님의 생각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씀하신 대로 장외 국민대회를 모두 11차례 하겠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은 부산하고 울산에서 하고 어제 일요일 날은 창원에서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다시 구미에서 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구미를 가느라고 현장 취재를 못했어요. 어제 구미에서 조금 전에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 영상 나가잖아요.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108주년 탄신 기념 좀 참배도 드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경제총사령탑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함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담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가에 뭐 시민들이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뭐 지금 다 10번 이상 이런저런 그 계기에 찾아갔는데 그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새기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그 장애투쟁도 뭐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됐는데 그 영상은 뭐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장동혁 대표와 같은 연설 스타일 이걸 저는 뭐 제가 한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멀리서 가까이서 관찰도 하고 직접 대화도 해봤는데 특히 박사님은 또 연설의 시대였던 그 시절의 정치인들도 다 직접 보셨잖아요. 뭐 삼김시대나 이럴 때도. 김영삼, 김대중 뭐 다 제가 가까이서 보고 대담도 하고 했는데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정치인들 중에서 뭐 연설 잘한다 하는 게 이제 DJ인데 이 DJ 연설을 보면요. 사실은 저 시골 동네 만담 같은 연설이에요. 그리고 요즘도 이제 그런 거 배워가지고서 연설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박수를 유도하고 호응을 유도하는 거를 잘하는 연설인 줄 알아요. 아니, 뭐, 옛날에 뉴스도 발달하지 않고, 그럴 때 또 다들 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온 사람들한테서 무슨 열기를 끌어내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막 박수를 강요하는 듯한 이런 식의 이 연설법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불가피했을 수 있어요. 그 연사가 올라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데 박수 안 칠 수가 있나요? 이제 그런 건데 장동혁 대표의 연설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뉴 미디어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연설로 아예 표준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엑기스 뽑기가 참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도 굉장히 편할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연설하는 거 받았으면 기사가 될걸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메신저다. 자기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직접 전달하는 의미에서 아주 뛰어난 메신저다.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연설 스타일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한다고 해서 네. 그럼 나도 그 스타일 배워야 되겠다.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배운다고 배워지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전혀 차원이 네.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을 지금 전국적인 그 순회 대회를 통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 반 이재명 그 투쟁 전선이라고 하는 게 지역적으로는 영남권과 충청권이 딱 받쳐주는 그 전선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충청권에 계신 분들 말씀을 여러 차례 듣는데 뭐 이 장동혁 대망론이 이미 시작됐어요. 뜨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네. 뜨겁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 지지 기반이 확실한 상태에서 반 이재명 투쟁 전선이 구축되고 그 맨 앞에 장동혁 대표가 서 있기 때문에 또 그 장동혁 대표가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아주 압축적으로 왜 싸워야 하는지를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벌 언론들도 기도 안 찰 거예요. 아니 어쨌든 이 야당 기사는 써야 되겠고 당 대표가 현장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중심으로 기사를 안 쓸 수가 없는데 그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게 지것들은 진짜 쓰기 싫은 메시지거든. 반 이재명 전선 구축하자, 자유우파 총단결하자 이런 거니까 지것들 저 종북 이 족벌 언론들이 허구한 날 떠들어대는 이 중간층 무슨 중도층 이런 건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족벌 언론들도 뭐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그게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의 힘 아닙니까? 저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이 여당 패널들, 민주당 방송인들이랑 하는 토론 방송도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걸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장동혁 혼내고 있다. 뭐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율 잘 나오는 ARS 조사, 조원 CNI 이런 거는 걔네는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놈의 갤럽 MBS만 인용하면서 네. 지금 대장동 항소폭이 독재하는데도 이렇게 되는 건 이 야당이 역주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걔네 말은 이거예요. 빨리 한동훈도 품고 누구도 품고 해서 중도 확장하라라는 게 조중동이 논설위원실에 있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찬바람 맞아본 적 없는 온실속 화초 논설위원들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 사실 아저씨들도 아니죠. 다 할아버지들이죠. 죄송하지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중동 사설 말대로 했으면 장동혁은 이미 대표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전대에서 떨어졌지. 네, 그냥 국민의힘 전대에서 한 2등하고 3등하고 떨어졌을 거예요. 예. 전대 출마 자체를 안 했겠죠. 예. 그 논설위원 평생 온실속 화초로 골프 접대나 받는 할배들 말을 안 들었으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거고 야권 대선 주자 1등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뭐냐. 처음에 전당대회 출마한다 만다 할 때 장동혁 대표 지지율이 4%였어요. 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가 서포트해준 것도 아니고 당원들이 만들어낸 혁명으로 당대표 대권 주자 1등이 된 거잖아요. 네. 조중동 말 안 들어서. 이게 좀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바꾼 위인들 중에 부모님 말 잘 들었던 사람이 없어요. 아니, 부모님들은 다 자식 잘 되라고 공무원하고 판사 검사하라 하죠. 근데 세상을 바꾼 기업가나 정치인들은 지지리도 부모님 말 안 듣고 사고 치다가 대박 내는 거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도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 와서 조중동 말 들으면 또 그나물에 그 밥에 기득권 정치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뚝심을 우리가 당원들이 우리 유튜브를 보는 지지자들이 우리 스피커들이 너의 뚝심대로 가라. 우리가 뒤에 있다. 좀 든든히 받쳐줄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님. 오늘 아침에 저희 고성욱 TV에 강영석 변호사가 강펀치 코너에 나왔는데 아주 재밌는 제안을 했어요. 네. 뭐냐면 아니 자꾸 뭐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한테 1, 2, 3계엄 1주년 되는 때 사과하라고 저 좌파들이 또 족벌 언론들이 또 당 안팎의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는데 네. 이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당의 대표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 당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 어떠냐. 그것도 의미가 있죠. 아니,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다수 당원들이 이건 사과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과 못할 바 없다. 그런데 당원들 절대 다수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재명이라고 싸워야 될 판에 무슨 놈의 사과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다면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과는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아예 그 당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게 어떠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참 신박하고 또 굉장히 그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지난번에 저 쌍권이 그 합법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갈아치우려고 할 때 네. 저것들이 썼던 게 바로 전당원 투표예요. 근데 그때 당원들이 막았잖아요.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새벽에 그 당원들이 그런 이 심야 쿠데타를 막아내는 걸 보고 네. 야, 국민의힘 당원들 진짜 위대하다. 네. 사실은 그때 김문수 캠프 쪽도 다 포기했었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전당원 투표제면 네. 무조건 통과될 거다. 당권 갖고 있는 자들이 밀어붙이는 대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당원들. 그래서 쫓겨날 뻔했던 김문수를 다시 바로 세워서 대선까지 치르게 했던 바로 그 당원들한테 좋다. 1.23 개헌 1주년 됐다. 자꾸 사과하라고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는데 당원 여러분 어떡할까요? 제가 당대표니까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고 한번 전당원 투표 물어보자. 투표하기가 좀 뭐라고 하면 여론조사라도 해보자. 전당원 상대로.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이 나든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그 강영석 변호사가 제안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장동혁 체제가 탄력을 받으면 네. 지금 이미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게 탄력을 더 받으면 그야말로 장동혁 대망론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뭐 여야 통틀어서 지금 대권주자 1위로 자꾸 조사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6.3 지방선거까지 이겨놓으면 네. 뭐 장동혁의 기세를 누가 꺾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 이러다가 장동혁한테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이가 그렇고 오세훈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과니 어쩌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1.23 계엄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 또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뭐냐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장동혁 체제를 그냥 두어서는 자기들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대표적으로 한동훈이 오세훈이 이런 자들이 1.23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장동혁의 길을 꺾어 놓겠다. 허리를 분지를 놓겠다. 뭐 하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 나름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장동혁에 대한 견제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짧게 보면은 당권에 대한 도전이지만 길게 보면 차기 대권주자와 관련된 권력투쟁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대놓고 아이 뭐 한판 붙어보자고 하면 차라리 나아요. 그걸 딱 발톱을 감추고 계속해서 발목 잡고 딴지 거는 방식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딴지 건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지시받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랑비에 비 젖는다고 옷 젖는다고 이걸 자꾸 듣다 보면 장동혁 대표도 흔들릴 수 있어요. 장동혁 대표도 뭐 30년 40년 정치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밀고 왔는데 이거 아닌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이 걱정을 혼자 있을 때 왜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제대로 힘있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응원환도 그 일환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입당을 해서 돕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이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서 지금의 장동혁 체제와 장동혁 대표를 흔들림 없이 지켜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희가 자주 비판하는 한동훈과 그 똘마니 국회의원들 몇 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제가 주말 사이에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자체장 중에서 유독 서울의 오세훈 시장과 예. 부산의 박형준 시장이 1, 2, 3계엄 1주기가 이제 장동혁 대표 당대표 취임 100일과 딱 맞물리는데 네네. 사과해야 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고 나섰더라고요. 예. 서울과 부산이 사실은 민주당한테 넘어간다고 예상되었다가 장동혁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서울, 부산 우리가 지킬 수 있다로 바뀐 지역인데 예. 그곳의 지자체장 2명이 동시에 이렇게 나서는 거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나요, 박사님? 아, 진짜 배은망덕한 자들이에요. 자, 이 그자들이 오세훈이부터 얘기하면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된 그 이 상황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당시 그 총장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엄청 저 문재인 것들로 또 공격받을 때 그 행보를 해주잖아요. 네. 그 덕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서울시장 재보궐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이것들이 정말 손 안 대고 코푼 수준으로 다시 시장되고 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어떤 면에서 가장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박형준입니다. 부산이죠. 네. 아니 국가적 차원에서 부산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유럽까지 날아가서 그 득표 활동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장들은 몰라도 이 박형준이하고 오세훈이만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대의 더 나아가서 인간적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 후에 바로 이제 탄핵 국면이 조성이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고 나섰던 게 이 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배은망덕하다라고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기초단체장들은 다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광역은 네. 그 상징성도 있고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 12명이었다가 11명으로 줄었잖아요. 홍준표가 찌그러지는 바람에. 그런 11명의 현역 광역단체장 중에 하위 20%는 컷오프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당이 공식 발표한 겁니다. 좀 바꿔야 돼요. 더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10명 중에 두세 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11명 중에. 네. 그러면 얼마 전에 그 리얼미터 조사를 제가 봤는데요. 그 리얼미터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도 조사를 해서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직무수행도 조사를 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요. 이를테면 1등이 전남도지사인데 아니 거기는 뭐 더불어민주당 저 좌파들이 뭐 90% 이상 득표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가 없죠. 네. 전남도지사 하고 있으면은 뭐 80% 이상 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1등이야.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된다고 보고 리얼미터도 네. 그 정당 상대 지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대비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 예. 낮으냐 이걸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정당 지지도가 50이 나왔는데 그 단체장이 40 나오면은 정당 지지도보다 낮잖아요. 이건 영향이 안 되는 자. 정당 지지도가 20이 나왔는데 그 단체장 평가는 한 30이 나왔다.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 네. 이런 겁니다. 그걸로 해보니까 1등이 세종시의 최민호 시장이에요. 그 어려운 지역에서 되게 잘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2등이 대전의 이장우 시장. 네, 와. 뭐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그래서 우리 쪽이 11등까지 했어요. 네. 우리가 당 지지도가 저것들보다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당 지지도보다 단체장들 평가가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1등부터 11등인데 그러면 당에서 하위 20% 자르겠다, 두세 명 자르겠다 했잖아요. 네. 이 지수만 가지고서 보면 11번째 하고 10번째, 꼴찌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 하는 자들은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꼴찌가 누구냐? 박형준이더라고. 아. 꼴찌에서 두 번째가 누구냐? 오세훈이더라고. 아, 실제 평가가 그런 거네요. 실제 평가가. 여론조사가.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발언이랑 무관하게 그냥. 이거는 뭐 네. 우리 쪽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은 리얼미터가 그 정당 상대 지수 조사는 상당히 잘했어요. 네, 네. 예. 그걸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제대로 된 실력으로 제대로 평가를 하면은 잘릴 것들이 지금 이거 이제 준동하고 나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겁박해가지고 어떻게든 저 안 잘리고 지정치 계속 하겠다고 하는 계산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제가 박형준이하고 오세훈이하고는 뭐 굉장히 인연이 오래됐어요. 네. 뭐 박형준이하고는 뭐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고 네. 다들 제 후배지만 네. 오세훈이하고도 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박형준이 오세훈이는 진짜 배은망덕해서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아주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두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화가 아니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갖는 그 정책 비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네? 선거 성패의 분수령이 아니, 그렇잖아요. 서울, 부산 어떻게 됐느냐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또 당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자들이 지금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반 이재명 전선 구축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목 잡고 직접 장동혁 대표를 겁박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절대적인 시정에 대한 평가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야만 본인들이 살아남는다라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정치인들이 정치적 동기 말고 다른 동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의 그동안의 그 행적을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의 반 이재명 투쟁 전선이라는 정치 노선하고는 안 맞아요. 이것들이 제대로 한번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체제가 굳혀지면 굳혀질수록 입지가 줄어드는 것들이 한동훈이, 오세훈이, 박형준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더 굳어지기 전에 흔들자. 거꾸로 뜨리면 더 좋고. 그러니까 사실 그 당 내부적으로는 이 당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12월이 끝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연말 안에 다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자진 사퇴 쪽으로 빨리 결론이 나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라던가 또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착수한 거라던가 이게 내년까지 갈 이유가 없다. 네. 그럼 늘어진다. 그러니까 연말에 다 털어버리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또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지선 모드로 돌입한다라는 계산이 섰는데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못 가게 하려고 지금 11월 달에 이렇게 흔들기가 막 파상 공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저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 배신자 일당들과 그 지금 제가 이 언론 보도만 보면 조선일보하고 한동훈이는 지금도 여전히 긴밀하게 커넥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제가 자주 봤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 안에 다 쓸려 나갈 것 같으니까 그 쓸려 나가기 전에 마지막 총공세를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장동혁 대표가 우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와 함께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을 향해서 온 지도부가 있어요. 네. 그 지도부가 수석 최고위원 신동욱, 그다음에 김민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다른 최고위원들은 여러분들 이름도 잘 모르고 실제로 뭐 활동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 오해가 갈 만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배신감도 느끼고 막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댓글도 제가 한마디 하려 했는데 네. 자, 제가 어련히 알아서 이야기할 텐데 뭐 말을 하니 많이.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 생각대로 신동욱을 그러면 자른다 칩시다. 그러면 이 장동혁 지도부에 남는 게 장동혁, 김민수 두 사람밖에 없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송은석이 비대위원장 할 때 여러분들 송은석 지지했습니까? 지금은 원내대표로서 최고위원회 멤버지만 여러분 송은석 진짜 믿었나요? 그러면 저 양양자, 우재준이 여러분 믿은 적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간신히 이 과반을 가지고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네. 워낙 잘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감히 지금 분탕을 못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뭐 신동욱의 진위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뭐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면 본인이 잘 설명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그
한두 가지 단어나 몇 마디 말 때문에 장동혁 쳐야 돼. 찍어내야 돼. 그 이후에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어요? 바로 장동혁, 김민수가 소수파가 됐을 때 책임질 수 있냐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3중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어요. 하나는 저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력이에요. 또 하나는 한동훈과 이 배신자 기회주의자 집단입니다. 또 하나가 조중동 족벌 언론이에요. 이 3중의 이 포위망으로 지금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반이재명 전선 구축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 자체가 소수파가 돼버리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점에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지금 당내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1.5선밖에 안 되는 장동혁이 뭐 좋아서 딱 고개 숙이고 납작 엎드려 있겠어요. 겁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장동혁 대표가 겁나는 이유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강력하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장동혁 대표 혼자만 달랑 뽑아놓은 게 아니라 신동욱이도 뽑아놓고 김빈수도 뽑아놓고 이렇게 뽑아놔서 다수파를 형성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겁을 내는 거거든. 그래놓고 우리가 한두 마디 단어 때문에 야 신동욱은 아닌 것 같아 잘라. 그 이후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질 수 있나 말이에요.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게 네. 저희 방송 전에 이거 상의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박사님이 대신 다 해줘버리시니까. 무슨 말씀? 저는요 오늘 제가 신동욱 최고위원에 대해서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네. 신동욱이라는 인물을 막 내치자 뭐가 했다 잘못했다 난리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속상하고 화나서 네.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계시죠. 그분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신동욱 의원이 잘 듣고 네.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다행히 오늘 매일신문과 신동욱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뭐 저연이다 뭐 어쩌다 하는 단어들이 자기 의도보다 너무 나가서 기사가 나갔다. 네,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슈에 자기는 좀 집중하는 게 맞다는 뜻이었다 정도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뭘 느꼈냐면 제가 주말 사이에 이 쉬면서 여론의 흐름을 쭉 보니까 여기에 분탕종자도 끼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속상하고 열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참에 장동혁 지도부를 언론이나 최고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딱 지키는 신동욱이라는 좌장을 덜어내버리자. 네. 그러니까 장동혁의 팔다리까지 우리가 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100점 만점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 팔 한 짝 이거 80점이야? 자르고. 왼팔 너 100점인 줄 알았는데 93점이야. 너 자르고 하면 나중에 장동혁이 맨몸만 남으면 아무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여론을 흔드는 것도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짓을 하도 많이 분석하고 당해봤고 늘 이런 걸 대통령께 보고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속상하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속상한 의도를 토로하고 뭐 신동욱 의원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항의하는 거 전 다 할만하다고 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신동욱을 잘라라. 또 신동욱을 안 자르면 장동혁도 실망이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나간 거다. 그 반관계, 이관계, 반관계가 제일 무서운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이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말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정치판 40년을 이 관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경계하냐면요. 뜬금없이 과격한 소리 하는 사람 제가 일단 경계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배신자, 첩자, 이중 간첩이 제일 많아요. 그 이자들이 우리 자유파 진영을 흐트러뜨리려면 자유파 진영의 여러 목소리와 비슷한 수준의 강도로 얘기를 해서는 주목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발언은 좀 문제가 있네. 응? 신동욱 최고위원이 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 이 정도의 그 실망감을 표시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근데 네. 여기다 대놓고 갑자기 찍어내야 돼라고 누군가가 소리치고 나오잖아요. 그 자를 의심해야 됩니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매일신문 인터뷰를 신동욱 의원이 한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다시 말하지만 속상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권리고 우리가 더 많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온 언론과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 잘못했다 쳐도 신동욱이라는 유능한 정치인을 저는 무조건 잘라내라. 안 그러면 장동혁도 실망이다 하는 것들에는 반드시 분탕과 반간의 어떤 여론 조작 세력이 숨어 들어와 있다. 제가 주말 동안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하면서 내린 결론이고요. 뭐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주제는 너무 뜨거웠는데 저희가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오늘 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가 안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사님 오늘 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원외 당협위원장들 쭉 모아놓고 으쌰으쌰하는 워크숍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 연설한 게 있는데요. 네. 다는 제가 못 읽어드리고 지금 당 안팎에서 날린 뭐 사과해라 어쩌다 하는 것에 장동혁 대표가 무슨 생각인지 제가 한 단락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시죠. 그러면 박사님께서 해석을 한번 해주세요. 이 연설문을 보시면 여러분 장동혁 대표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뚝심이 있구나.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장동혁 대표의 오늘 연설문 중 일부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시작하자마자 3대 특검 풀어놓고 이 프레임에서 계속 싸우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프레임에서 계속 싸우면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계속 무너뜨릴 거다. 이 프레임 전쟁은 우리가 끝내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그 프레임에 말려서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이 전쟁이 끝나겠는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 전쟁을 끝내주겠는가? 민주당이 하나를 달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를 주고 나면 셋을 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다. 셋을 주고 나면 5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5을 주고 나면 10개 모두를 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다. 우리는 늘 경험해왔다.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고 우리가 엎드리면 밟아서 땅에 지지는 것이 민주당이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우리가 프레임을 깨고 민주당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한테 제안 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전쟁이 끝나겠는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민주당이 이 전쟁을 끝내주겠는가? 절대 끝내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개를 숙이면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릴 거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인데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인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고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되는가? 더 당당하게 더 강하게 싸워야 할 때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들은 더 무도하고 뻔뻔하고 대한민국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왜 우리는 움츠러들고 저들이 파놓은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려야만 하는가? 오늘 장동혁 대표의 연설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만 제가 네. 모아봤습니다. 박사님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이 되십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싸울 줄 아네요. 생각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금 전해주신 장동혁 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건 언제냐면 2016년입니다. 그때요 저 좌파 것들이 뭐 일부러 최순실이라고 불러가면서 최순실을 어떻게든 끌어들여 가지고서 또 세월호 가지고서 온갖 그 가짜뉴스 거짓말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진짜 악마처럼 마녀처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그 처음부터 최소원 씨가 PC 태블릿 PC 가지고 연설문 고쳤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나중에 다 드러났는데 네. 그거 가지고서 공격을 하니까 당시 대통령실의 참모들 그리고 당시 집권당 그 당시 새누리당인가? 예, 주요 당직자들이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시켰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주위의 참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과를 한번 하면 이제 국면이 바뀌겠거니 생각하고 나왔겠죠. 사과했어요. 그 제가 그 사과하는 그 사과해야 된다는 논의들을 당 안팎에서 막 할 때 절대 안 된다고 한 일주일 이상 정말 목에서 피가 나도록 방송을 다니면서 했는데 결국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언론이 그 당시에 종편이 한참 막 뜰 때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을
생중계 해놓고 그 화면을 띄워놓고 패널들 불러가지고서 논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우파 패널의 한 사람으로 이제 앉아 있는데 네. 방송 끝나자마자 딱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시작하자마자 진정성 없는 사과다. 하나만한 사과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좌파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논평을 했는데 중간에 어영부영하는 자들이 전부 다 진정성 없는 사과 이렇게 비판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모든 언론이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제목을 달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때렸어요. 그러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건 사과도 아니야. 다시 사과해야 돼. 좌파들이 그렇게 다시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과 없이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싸웠어야 되는데 한 번 사과를 해놓으니까 그다음에는 사과는 했는데 진정성 없다니까 한 번 더 하면 진정성 있나?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다가 무너졌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저 연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개 숙이면 저것들이 고개를 부러뜨릴 거고 우리가 허리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릴 거다. 좌파들의 본성이 그렇다. 좌파들의 속성이 그렇다. 그것들을 하고 싸우는데 고개부터 숙이고 들어가고 허리부터 숙이고 들어가서 싸울 수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려지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박사님. 예. 만약에 취임 100주일, 100일 기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네. 장동혁 대표가 1, 2, 3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그날부터 기사가 어떻게 쏟아지느냐. 네. 장동혁 사과했다. 국민의힘 뭐 중도로 나아간다.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장동혁 보고 사과하라 했던 언론과 좌파들과 국민의힘의 한동훈 똘마니들이나 사과 요구하는 지자체장들이 사과 잘했다고 할까요? 왜 허리를 90도로 속이지 않았느냐. 그렇지. 허리를 90도로 숙였잖아요. 왜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 왜 국민한테 큰절을 안 하느냐. 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느냐.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진정성이 없다. 또 해라. 진정성 있는 사과해라. 사과하고 욕 더 먹어요. 제가 봤을 그렇지. 때. 예. 그리고 뭐 사과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과를 했다 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 이재명 전선 투쟁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사과했다는 것들이 바로 무슨 투쟁이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과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한테 권력 뺏기는데 한 1년 걸렸어요. 그리고 권력 뺏긴 다음에 지금 5달, 6달째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5, 6개월 후에 우리가 그걸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저 좌파 독재의 이 폭주를 그래도 브레이크라도 걸 수 있어요. 이 국면 전체의 중대한 이 분기점인 겁니다. 우리가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게 무슨 내란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비상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 차례 걸쳐서 절절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몰랐다가 새롭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게 된 수많은 개몽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는 순간 그분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순간 국민의힘 지지율은요, 진짜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도 거기서 거의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좌파들의 배신자들의 족벌 언론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무릎 꿇어버린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우리 자유표가 어떤 믿음으로 다시 계속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일생일대의 어떤 정치적 그 결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법률가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과 관련된 이른바 내란 사건 대법까지 가서 무슨 결론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왜 먼저 사과를 합니까? 사과하는 순간 재판에도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탄핵 국면 속에서 한동훈이부터 뭐 넙죽넙죽거리고 사과하고 다니고 김문수가 계속해서 대선 치르면서 사과하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속이 많이 상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선거도 졌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전부 종합해서 보더라도 이번에 이 좌파들과 배신자들의 이 사과 요구와 압박은 당당하게 맞서서 극복하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유파의 승리의 길을 장동혁 대표가 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 관련해서 제 경험담을 하나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 총선 때 네. 제가 뭐 공인이고 방송할 때도 아니고 20살 무렵에 친구들이랑 주고받았던 SNS 메시지 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요. 공천 취소당했잖아요. 네. 뭐 사과하니까 잦아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과하니까 바로 잘리지. 근데 민주당의 김준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지. 수원에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은 어떤 발언이 총선 때 논란이 됐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불건전한 관계를 했다. 제가 이거 순화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발언. 수원 화성은 여성의 젖가슴 모양이다. 고종은 밤마다 불건전한 그런 파티를 했다. 이대생들이 미군 장교한테 성상납을 했다. 뭐 이렇게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한테 2차 가해. 퇴계 이양은 성관계 지존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잠깐만 언급해도 우리 방송 정지당할까봐 겁날 정도의 성적인 막말들을 수도 없이 쏟아낸 게 지금 배지 달고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김준혁이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민주당은 이런 발언이 나와도 뻔뻔하게 그냥 얼굴 들이밀고 나가가지고 당선을 시켜버려요. 근데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공천 취소하고 그래서 뭐 잘 됐냐고요. 그래서 이겼냐고요. 선거를. 네, 진짜 네.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당해본 당사자로서.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이 이제 참 하기 어려운 자신의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절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뭐 사과하는 거 기분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지난 1년간의 자유파의 모든 투쟁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문제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미래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기본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과 배신자들과 족벌 언론들이 사과에 초점을 맞춰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까 원내당협 위원장들 특강에서 이미 그렇게 쭉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저 정말 안심이에요. 안심인데 혼자서 돌파하기 어려우면 당원들과 함께 돌파해라. 당원들과 함께 돌파해라.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간단하다. 그게 뭐 전당원 투표가 됐건 여론조사가 됐건 당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당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자가 감히 발목을 잡을 것이냐. 그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면 적어도 당 밖에서 좌파 것들이 그러는 거야. 당헌 당규 위반으로 몰아버릴 수가 없지만 당 적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에 대한 해당 행위로 척결해 버릴 수가 있다. 저는 이번 사안을 하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의 적들부터 척결을 하면 그러면 반이주행 전선 구축이 훨씬 쉬워지고 그렇게 구축만 되면 지방선거 이긴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네.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는 좌파들이 짜놓은 프레임이에요. 장동혁 대표도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늪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화제가 돼야 될 건 대장도 항소 포기 왜 했냐. 그렇죠. 그 7천억 어디 갔냐. 김만배 입에 왜 다 넣어주냐. 이 주제로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혹시 대장동 가지고요. 네. 지금 성남의 신상진 시장은 가압류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들 있죠. 네. 박형준이, 오세훈이, 뭐 국회의원들도 몇 있더라고요. 네. 권영진이를 비롯해. 이 자들이 대장동 갖고 무슨 싸움 한 적 있습니까? 크게 와닿거나 막 뉴스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네. 전 국민이 분노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액션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왜 장동혁 대표 발목 잡고 사과하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한 이슈를 좌파 것들은 사과 가지고서 덮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대장동도 좀 묻어버리고 김현지도 묻어버리고 이게 좌파들의 전략인데 그 좌파들의 전략에 그대로 부역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대요, 내부적으로. 네. 오늘 취재해보니까 왜 난리가 났느냐. 장동혁, 조국이 대장동 갖고 토론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냥 대장동의 대자도 안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렇지. 김만배나 남욱의 이름이 화제가 안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이슈를 이슈로 덮고 이제 12월 3일 맞춰서 계엄 사관이 뭐니 가지고 국민의힘을 진탕에 빠뜨리겠다 생각했는데 네. 조국이 이 눈치 없는 놈이 지가 이제 한동훈이 조국 보고 토론하자 하니까 조국이 한동훈은 급이 안 돼 하면서 내가 장동혁이면 해줄게 이게 조국이 그냥 한동훈 약 올린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적절한 타이밍에 장동혁 대표가 그걸 놓치지 않고 그래 나랑은 한다고? 한번 진짜 해보자 하니까 조국도 좀 당황했는데 지가 한 말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이걸 덜컥 받아버리니까 이게 상대가 뭐 정청래냐 조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조국은 여러분 우리가 무시해도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아직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끼리의 토론이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 토론이 돼버리면 방송국이고 언론이고 이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둘일 텐데 하나가 이재명이고 하나가 정청래일 거예요. 네. 하나 이재명이는 야, 그 이슈 간신히 덮으려고 그러는데 저게 눈치 없이. 그러니까요. 어? 네. 그런데 이거를 이미 성사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이걸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재명이가 조국이를 얼마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그 믿죠. 실력을? 안 믿죠. 그 조국이 실력 없는 거는 좀 아는 사람이면 다 알거든요. 이재명은 그래도 사실은 패스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이면 지보다 알로 보는 게 조국이야.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장동혁이랑 붙는다고? 그래서 깨지면 그 모든 책임이 이재명이한테 날라오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아마 머리를 싸매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청래예요. 이거 더불어민주당 좌파 것들도 아주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 이거 안 내보내자니 좀 그렇고 내보내자니 정청래는 믿을 수 있냐고. 정청래도 못 믿죠. 그러니까 뭐 좋은 그림은 정청래도 나오고 조국이도 나와서 기왕의 성사가 됐으니까 나와가지고서 장동혁 대표가 이 둘이를 아주 박살을 내고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내면 안 돼. 둘이를 딱 치워놓고 네. 이재명 나와라. 이게 대장동의 진짜 주인공이 저 장본인이 이재명인데 왜 그 저 밑에 애들 내보내서 그러냐. 내가 얘네들 쓸었다. 왜 그 조폭 영화 보면 있잖아요. 저 나쁜 조폭들은 꼭 지가 직접 안 나서고 밑에 것들 내보내잖아. 그렇죠. 똘마니를 내보내죠. 네. 그 똘마니들이 이제 다 널브러지고 나면은 할 수 없이 지가 어정어정거리고 나오다가 깨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국인이 정청래니 하는 것들이 나오면 싹 치워놓고서 야 진짜 장본인 이재명이 나와 이렇게 판을 더 크게 벌려요. 아주 좋은 기회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토론을 적절하게 받아버린 게 지금 조국은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미 기사가 너무 많이 났잖아요. 실무 협의하겠다, 뭐 네. 토론하겠다라는 게 기자들이 가는 데마다 그걸 이제 장동혁 대표와 조국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조국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네. 어쨌거나 여권의 대선 주자다. 그러니까 이 토론이 성사되고 생중계가 되면 이제 야권과 여권 보수와 진보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누구인가로 선명한 구도가 형성되는 게 우리한테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사과하는 그 프레임이 아니라 대장동 누구 거냐 이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이슈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다. 이 부분이 아마 이재명과 정청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뼈아픈 굉장히 이거 다 묻어놨는데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거 뭐 해외도 가고 뭐 쇼도 하고 뭐 사과 프레임도 꺼내고 막 조중동도 거들고 해서 다 묻어놨는데 이 아픈 상처를 왜 다시 끄집어내지? 네. 굉장히 짜증날 만한 일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잘 파고들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타고 올라가면 결국은 김현지 얘기가 다시 나오겠죠. 또 나오죠. 예. 네, 왜냐하면 그 일당들이 문자 보냈잖아요. 김희읒 지읒한테 상의해라.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토론해서 조국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조 대표님, 이 희읒 지읒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냐. 그렇지. 이게 진짜 민주당의 김지호 대변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 거꾸로 한 김호지라고 생각하시냐. 아니면 이거 누가 봐도 김현지 같은데 맞냐 아니냐. 물어보면 조국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더구나 이게 그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언뜻 봐서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일당이 짜고 친 범죄지만 네. 사건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이게 막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만이 이 성격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 저는 조국이나 정청래는 그런 역량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들이.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거 다뤘던 판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제가 좌파 쪽에 있다 그러면은 조국이 불러다 박살내고서 빨리 취소해. 바쁘다고 핑계대고 어디 아프다고 핑계대고 어디 사라져 라고 저는 할 거예요. 제가 좌파 쪽의 좌장이라면 그렇겠죠. 네. 정청래한테는 입도 꿈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저 좌파 것들도 이미 산지사방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누가 조국이한테 야 찌그러져 있어. 누가 정청래한테 야 찌그러져 있어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장동혁 대표와 조국이 토론은 성사됐고 정청래도 아마 지가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나오고 싶어 하는데 고민들은 많을 겁니다. 나가면은 이재명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조국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아마 1시간, 2시간 토론 내내 발릴 겁니다. 그런데 조국은 쇼츠 있죠? 쇼츠 한 2개만 뽑아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랑 아무 상관없이 아마. 쇼츠형 네. 그 멘트 준비해서 나올 조국이 쇼츠로 호통치는 것만. 장 대표님, 사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거 쇼트 따서 개딸들한테 돌린 다음에, 와, 조국 잘했다. 요거 전략 하나인 거예요. 요거 전략 하나. 그래. 그리고, 아마 한동훈은 조국 이겨라, 이렇게 엄청 빌고 있겠죠. 자기가 토론하자 했는데, 밥상 차려놨는데 장동혁 대표가, 맛있게 먹을게 하고 딱 먹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예언을 더 하자면, 이 토론 성사가 왜 중요하냐. 한동훈의 존재감을 완전히 죽이는 게 왜 중요하냐.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12월 3일에 한동훈이 100% 제가 장담하는데 지가 마치 당대표나 뭐 책임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계엄 사과하고 내가 계엄을 막았다. 그렇지만 미리 알고 더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마 사과할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의 분열을 또 야기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토론을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한동훈이를 보수 진영의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저는 이제 어디 다닐 때마다 프레카드를 유심히 보는데요. 네. 오늘 오다가 아주 토가 나와서 간신히 참았어요. 네. 아니 입시철에 합격하면은 축하하는 프레카드 같은 거 그게 네.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럼 뭔가 봤더니 론스타 승소 한동훈 아이고. 그래서 한 달 의원들이 지들끼리 카드 뉴스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더라고요. 론스타 한동훈이 승소했다. 그거를 안상훈 의원이 만들어서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등이 다 공유를 하는데 안상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캠프 때 정책 참모로 쓰고 대통령실에 정책 관련된 그래. 수석으로 사회 수석으로 써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잖아요. 야, 근데 한동훈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걸 보니까 진짜 정치가 뭐고 의리가 뭐고 인간관계가 뭔지 저랑도 예전엔 잘 알았던 분입니다만 정말 진짜 국회의원하고 정치하겠다는 인간들 중에 믿을 사람 몇 없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오늘 멀리서 달려오신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장동혁 대표 어떤 선택을 할지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원내당협위원장 행사에서 연설한 걸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장동혁의 뚝심은 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는 또 매일 아침 진행되는 고성국 박사님 방송에서 또 인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저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사님. 네. 저희가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 자유파 진영이 누가 됐든 하나로 모여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자유파 연합 방송을 2차례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유파 연합 방송을 함께 했던 우리 자유파 동지들이 자유파 유튜브 동지들 중에 성창경 대표가 그때 자유파 연합 방송이 우리 자유파 전체가 함께 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 그거를 조금 다시 부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제안대로 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저희 고성국 TV에 6분의 대표적인 자유파 유튜버가 나오셔서 이제 1시간 100분 토론을 할 건데요. 누구누구가 출연하시냐면 제안자인 성창경 TV의 성창경 대표, 그다음에 강용석 TV의 강용석 대표, 그리고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그리고 젊은 시각의 송기호 대표, 그다음에 진격의 변호사 유승수 네. 대표, 그리고 한 분이 더 있는데 누군가요? 예, 빨리 찾아주세요. 예, 이거 여기서 이름 빠뜨리면 나 큰일 나요. 서운해하죠. 네.
저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안내받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전한길 대표가 함께 했다가 지금 전한길 이영풍 대표, 그래서, 이영풍 기자. 예, 네. 우리 자유파 총연합회를 앞으로 이끌 이영풍 TV의 이영풍 대표. 이렇게 6명의 우리 자유파를 대표하는 유튜버들이 수요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저희 고성구 TV 생방송이 8시부터인데 8시 20분부터 그 10시까지 100분이죠. 100분 동안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도 나오실 겁니다. 네, 여러분 또 매일 많이 보시겠지만 수요일에 이 고성국 TV에서 진행되는 대토론에 특히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변함없이 5시 반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